우리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밝힌 내용 중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아주 큰 믿을만하다, 든든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남을 믿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게 어떤 것인지 보기로 하죠. 그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장기, 단기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과 바로 확장 억제 강화 협력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북한 영토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북한이 우리의 영토를 강제 점령하고 있는 무단 점령하고 있는 그 인근에서 모의 전투 그러니까 화면에서 하는 겁니다. 모의 전투를 하고 또 전략 무기를 임시로 배치하고 이런 그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한다. 지금 한미연합훈련은 대부분 이런 식이죠. 그런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리비어 전 부차관보가 6월 14일에 이야기한 것이 이렇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까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은 군사 분야에서 선택의 폭이 넓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실제로 가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항공모함 전투단과 비행편대, 전략폭격기, 전술항공대, 지상군, 또 상륙부대를 포함한 특정 전술, 전략무기 시스템 이런 거를 임시 배치할 수 있다. 일부가 이미 그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항공기를 활용해서 아주 더 강력하고 가시적인 그 정보 수집 작전 이런 걸 하고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북한 영토 근처에서 모의 전투 작전 이런 것을 포함한 이런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무시할 만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지금 같을 때는 적시에 우리가 대응할 수도 있고 하니까 리비어 부차관보, 전 부차관보입니다. 그가 장기적인 조치도 이야기를 하는데 장기적인 것으로 바로 이런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 또 신규 단독훈련 또 양자훈련 다국적 군사훈련 여기에 이제 다국적 군사훈련 하면 우리가 그동안 일본이 포함되는 저 동해상에서 다른 나라들이 와서 뭐를 했다더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한국과 미국이 이런 준비 태세를 완비하고 강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을 둔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이죠. 북한은 그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체 군사훈련을 하고 군사작전을 펴고 그 다음에 그 한국과 다국적군이라든지 미군의 이 훈련에도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쪽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북한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경황이 없으니까 핵실험을 하는
그런 핵실험을 감행하는 그런 일이 이제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이렇게 이제 보기에는 포괄적인 어떤 전체를 둘러싸는 방식으로 저쪽에 힘을 빼는 그런 작전을 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새로운 미사일 방어 포대를 한반도 앞에서 추가한다고 한 게 이런 겁니다. 그 한반도 주변에 배치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핵 능력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력 증대를 다시 반영해가지고 진화하는 위협, 이게 문제죠. 북한의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여기에 대처하는 그런 그 다양한 전략자산 배치를 하자. 이렇게 그 전쟁 계획 수정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된 거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6월 13일에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이제 북한의 7차 핵실험 그거 이제 안 할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계속 지금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군사준비 태세를 조정할 거다. 그래서 이제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이거를 이제 긴밀히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앞에 이야기한 이런 모든 것들을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빅터차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데, 이러면 미국에서 전략자산을 대거, 만일 실전에서는 대거 한반도에다가 막 투입을 해서 그 전개를 해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앞에 뭐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데 미국이 항상 한 발을 싹 빼죠. 이야기할 때. 지금 논의하고 있고, 문제가 유사시에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현실에는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이걸 간파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빅터차가 이걸 지적을 해줍니다. 구체적인 대북 군사 대비태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는가에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저런 이야기가 막 나온다고 해서 미국이 이거 이렇게 한다더라 하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빅터차는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지금 뭐 거의 이게 매 시기마다 하게 돼 있는 것들이 거의 안 되고 있죠. 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뮬레이션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한다 하면은 뭐 반대 시위하고 말이 많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정상화해야 하겠다. 그리고 그냥 정상화만이 아니고 그 범위를 확장하고 더 심도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에 온 주한 미군 사령관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에 김정은이가 쳐들어온다고 해도 거기에 대응할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자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러한 준비 태세, 방어, 억지력 이런 것들, 이제는 북한이 남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이런 시대로,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그런 시기로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 이걸 통해서 그 확장 억지력을 개선하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 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미 이거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고 하는 게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이런 그 분야의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입니다. 이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때 공식 출범했는데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죠. 그때 이후로 북한하고 그 대화를 한다. 뭐 평화 프로세스가 어떻다 하면서 이게 4년 넘게 회의가 아예 열리지 못했던 그런 겁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하기로 했다는 것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한이 남침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자 하는 이런 정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에 북한을 좀 이런 도발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인가. 그게 이제 모두들 답답한 것이죠. 여기에 이제 책임이 있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는데도 이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유엔 대북 제재를 더 확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다. 그러니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바로 이와 같은 억지력 강화, 그 한미연합훈련을 한다든지 한국의 그 군이 바로 오늘 밤에라도 전쟁이 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각오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이제 이걸 갖춰야만 그래야 실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고, 북한의 핵실험을 감히 지금 핵실험을 하지 않게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북한이 지금 하나씩 하겠다는 것은 결국 전쟁을 앞당기는 일들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이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을 감싸고 있고, 더구나 이런 식의 어떤 충돌을, 그러니까 그들이 감싸는 것은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봐도 되겠죠. 바로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지난 리마연의 그 한반도 전쟁에 대한 것들을 두루 찾아서 좀 보면은 상황은 좀 바뀌기는 바뀌었지만, 이게 북으로부터인가,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인가, 러시아로부터인가, 북한 자체로부터인가, 그 발화 지점이 바뀌고 있는 거는 감안해서 보되, 모두 합해서 보게 되면 훨씬 이게 이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돌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미국에서 전쟁의 군비태세를 바꿀 것이다, 바꿀 생각도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게,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태세 측면이 큰 조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한국이 위태위태하면서 북한에게 조금씩 야금야금 먹힌다든지 조금 두드려 맞는다든지 했을 때는, 미국은 그 북한이 한국을 먹는 시간만큼 시간을 벌면서 미국을 더 튼튼히 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결국은
모든 주변 그 여건을 최대한 이용하되, 젤렌스키처럼 저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그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는 사이라든지 손을 잡는 사이라든지 하는 그 매 순간을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활용을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거다. 그냥 그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군에 입대할 군인들, 그 연령대인 젊은이들이 나는 죽어도 가서 이 나라를 지킨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들은 그러면 남자들이 가서 싸우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북한에 있는 여성 동무들처럼 우리도 남자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운다, 이런 생각이 지금 별로 없을 거다. 그런데 가져야 합니다. 북한이 남벌을 하겠다고 했고, 핵무기를 쓰겠다고 했고, 실제로 북한의 그러한 군사력에, 그들의 그러한 도발에 선진국들, 강대국들이 대단히 경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우리다. 이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